강호 측의 먹구름이 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핵심들이 국토교통부 계획 수립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기에 있는 농촌도시 24곳이 단양에 모여 정부와 국회에 특례군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100억 원의 정부 지원이 걸린 문화도시 선정이 올해 안에 결정됩니다. 청주시는 기록 문화도시로 경쟁도시와 차별화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식물에서 동물성 단백질인 항체와 백신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송에서 생산 준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기에 있는 농촌 도시들이 한데 모여 정부와 국회에 특례군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맞선 건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단양 팔경으로 유명한 단양군. 지난 8월 말 기준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단양 역사상 처음이고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최초입니다. 한때 10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시멘트 산업 쇠퇴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구 3만 명에 못 미치는 전국의 자치단체는 모두 18곳. 이처럼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24개 농촌도시가 뭉쳤습니다. 정부가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혜택을 늘리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며 특례군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자치단체들이 적어도 이 소멸 위기는 좀 막아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추진협의회에 참가한 전국 24개 군지역 가운데는 강원 지역이 9군데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이런 특례군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는 방안이 마련되면은 소멸 위험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법안은 지난 4월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정기국회가 2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국회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특례군으로 지정되더라도 얼마나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정책을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치며 고향이 사라질 위기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했는데 충청북도가 요구했던 핵심 사안들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을 중심으로 목포와 강릉을 철길로 잇는 충북선 고속화의 핵심은 연결선입니다. 호남선과 연결할 오송 연결선과 충북선과 중앙선을 잇는 봉양 연결선, 중앙선과 원강선을 이어줄 남원주 연결선까지 모두 3개. 여기에 S자 곡선 구간 직선화까지 맞춰 목포에서 강릉까지 소요 시간을 3시간 반으로 2시간 줄인다는 게 충청북도의 당초 구상이었습니다. 걸림돌이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는데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개 연결선 가운데 오송과 남원주 연결선이 빠지고 4km 구간 직선화도 제외된 축소안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총 사업비도 1조 2,800억 원으로 4,200억 원가량 축소됐습니다. 연결선 이게 이제 다 돼야 이제 사실은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연결선이 반영이 안 된 것은 결국은 좀 예산상의 문제 아니냐. 이대로 확정되면 목포에서 강릉까지 열차 소요 시간이 당초 계획보다 1시간 이상 늘어나 사업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 균형 발전을 의미하는 강호축의 개념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걱정하면서도 아직 초기 단계이고 정부도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보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원주 연결선은 또 강원도하고도 또 관련이 되고요. 오송 연결선은 이제 호남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 강원도하고 이제 그 호남 쪽, 광주 전남 쪽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이와 함께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오송 연결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달 안에 자체 연구용역에 나서는 한편 시간을 갖고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투트랙 전략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충주를 방문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오후 충주 누리센터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시장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또 버스킹 형식의 작은 음악회와 토크 콘서트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들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8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과 현수막 게시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실린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내일까지 철거해야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식물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오송에서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개량한 담배 식물이 특정한 LED 빛을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발아한 지 4주쯤 지나 줄기와 잎이 무성해졌을 때 항체 설계도가 담긴 유전자를 박테리아에 실어 식물에 침투시킵니다. 식물은 유전자 명령대로 동물성 단백질인 항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뒤에 분수해서 정제하면 필요한 항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은 동물세포나 미생물을 이용해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동물세포로 모든 약을 다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동물세포가 못 만드는 약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식물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이 만들어지는 약의 그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청주 오송에 식물 기반 신약 생산 기지를 완공한 이 벤처는 8,000주의 기주식물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생산부터 도전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규제를 철폐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첨단이다 보니까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대로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충청북도는 식물 기반 신약 산업이 오송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에 바이오 의학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식물체에 대한 기반을 이제 특구해서 실증 특례로 해갖고 일정 기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준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선진국에서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우리가 식물체 기반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내일 현장 실사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청주시가 선택한 비전은 기록문화 창의도시입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색 있는 역사와 문화자산을 활용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자는 취지의 문화도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 청주는 다른 9개 도시와 함께 예비도시로 선정돼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프라를 채워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 주도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담아가는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청주시가 선택한 비전은 대표적 기록유산인 직지를 앞세운 기록문화 창의도시입니다. 시민들의 삶과 동네의 역사를 이야기를 통해 기록화하는 작업, 시민들의 기록관리와 문화기획, 창작의 역량을 키우고 빅데이터를 구축해 창의적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의 어떤 맥락과 의미와 가치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화하고 또 일상의 흔적을 새롭게 기록으로 남기면서 공동체적 삶을 활성화하는 게 청주시는 문화도시는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록물을 제공한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를 인터뷰를 충분히 해서 기록해 가시는 분들이나 제공해
주는 사람과 그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적극적인 참여자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바라보고 정리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간 역동성이 조금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청주시는 내일 평가위원들의 문화도시 현장 실사가 예정돼 있고 오는 12월 최종 발표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경찰이 결론 내린 청주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제주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의붓아들 피살 사건의 단독 피의자 고유정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해 청주에서 더는 추가할 조사가 없다고 보고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제주 지역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 일체를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유정에 대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 추가 기소는 제주지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청주시 율량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20대 입주민이 집 베란다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불은 6층 집 한 채를 태우고 위층까지 번져 소방 추산 2,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입주민이 불길을 피하려다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행 항공기 운항이 일부 중단된 청주공항에 새로운 국제 노선이 추가됐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중국 장가게 노선을 내일부터, 하이커우 노선을 오는 19일부터 매주 2번씩 운항합니다. 신규 노선 추가로 청주공항의 정기 국제 노선은 중국 9개와 일본 2개 등 모두 13개로 늘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터에 건립 예정인 이른바 시민문화타워가 생활 SOC 사업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20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제천시는 이번에 확보한 20억과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포함해 모두 70억 원을 들여 지상 4, 5층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의 교육문화 복합센터를 오는 2021년 8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만남과 휴식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충주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관광지와 공공장소 등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충주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세계무술공원과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등 12곳의 관광지에 연말까지 2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료 와이파이 시설을 구축합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버스정류장과 보건지소 등 24곳에, LH는 호암택지지구 수변공원 등 20곳에 각각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무료 와이파이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